안녕하세요.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입니다. 주말 편안하게 보내셨나요? 이제 정말 완연한 봄날입니다. 시장에도 봄 기운이 상당히 좀 가득가득 자리를 잡고 있죠. 오늘 첫 번째 날 상당히 상쾌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이제 스타 플레이어가 탄생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는 워낙에 존재감 있는 선수였는데 요즘 들어서 그 존재감이 정말 극한으로 치닫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는 약간은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다면 이제는 뒤질세라 열심히 따라붙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선수는 몇 점짜리 경기를 펼치고 있나요? 각 선수별로 점수 매겨보면서 앞으로 어떤 선수를 활용할지 이 시간에 그 아이디어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해드립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영일 전문가, 신한투자증권의 이호석 PB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게시판에 계신 여러분들도 이 두 분의 성향에 대해서 조금은 좀 파악하고 계실 텐데요. 또 약간씩 다른 시각으로 선수를 분석해주는 그런 관전 포인트와 재미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 두 분과 어떤 선수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될지 8강 라인업부터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8명의 선수 구성되어 있고요. 오늘은 대진표가 이 공통점이 있는 선수들로 대진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라운드 보죠. 전 세계적으로 챗 GPT 열풍이 뜨겁습니다. 한국형 챗 GPT를 만들기 위해서 정부와 산업계에서도 발빠르게 뛰고 있는데요. AI 관련된 이 작은 선수들이 그동안에는 상당한 랠리를 펼쳐왔다면 이제는 확실히 좀 핵심이 될 수 있는 대형 선수들 쪽에서도 이와 관련된 재료가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두 선수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서도 돋보이는 성적을 거두고 있는데요. 이 두 선수의 매력 대결 1라운드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라운드입니다. 오늘 전체적인 경기를 후끈 달구고 있는 2차전지 관련된 내용인데요. 삼성 SDI의 대규모 투자와 관련된 내용들에 영향을 받는, 그래서 삼성 SDI의 밸류 체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이런 부분들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삼진 L&D는 그 밸류 체인에 영향을 받는 선수고요. 나라 M&D 같은 경우는 사실 LG향으로 좀 더 분류가 되긴 하는데 그동안에 이 눈에 띄는 움직임을 보이지 못해서인지 에너지를 응축해서인지 오늘 유난히 강한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2라운드에 삼진 L&D 대 나라 M&D 어떤 매력을 갖고 있는 선수들인지 앞으로의 움직임 기대되는 선수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차 전지대전은 2라운드에서 펼쳐지네요. 다음 3라운드 넘어갑니다. 3라운드는 우주항공 모멘텀을 가진 두 선수의 대결, 인텔리안테크 대 AP위성입니다. 스타링크 국내 진출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저궤도 위성의 성장성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인텔리안테크 대 AP위성의 대결 3라운드에서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포스코 엠텍 대 EN플러스입니다. 여기에서도 요즘에 2차 전지에서 폐배터리, 리튬까지 굉장히 돌아가면서 광범위하게 이 영향을 받는 종목군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리튬 하면은 또 포스코 엠텍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오늘 장에 거의 상한가 부근까지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EN플러스도 이 자동차에 방열 시트를 공급한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오늘 경기에서 상당히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선수의 매력 대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4개의 라운드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예상하는 우승 후보 어떤 선수일까요? 지금 게시판에는 없다 이렇게 해주신 분도 계시고 내가 눈여겨보는 선수와 또 공통분모가 있으신 분도 있고 없으신 분도 좀 있으신 것 같고요. 그리고 네츠님은 보유자들의 종목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하지만 네츠님도 이 종목들이 없으시다고 얘기를 해주시는군요. 그리고 삼진 L&D 2차 전지기는 하지만은 약간은 좀 그 접점에 대해서 생소하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사실 그동안에는 삼성 SDI나 LNF나 이렇게 굵직굵직한 선수들 위주로 2차 전지 관련 선수를 꾸려왔다면은 오늘은 그동안에는 좀 하위 타선으로 좀 분류됐던 선수들이 있거든요. 여기에 착안을 해서 저희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살짝 어떤 선수인지 먼저 좀 탐색전을 가져보시고요. 두 분과 함께 현재 경기 전체적으로 좀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경제지표 하나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이었습니다. 국내에서도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었죠. 그런데 10개월 만에 이 상승률이 둔화됐다라고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가진 의미가 과연 어떤 걸까요?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 저만 같아도 물가 내린다고 하면 참 좋죠. 물론 꺾이는 것은 아니지만 상승 탄력이 둔화된 것만으로도 이제 물가 좀 잡히려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실적에 대한 우려가 나타날 수도 있고요. 먼저 이호석 PB님, 오늘 아침에 나온 한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사실 미국의 CPI는 우리가 자주 보는데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는 어찌 보면 약간 좀 등한시했던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나왔던 이 지표가 의미하는 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 이제 그냥 핵심 그대로 말씀드리면 물가가 내렸다는 겁니다. 전년 대비해서 4.8% 정도, 0.04% 정도 내린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에는 물가가 내린다는 것은 아무래도 그동안 이제 증시를 좀 억제해 왔었던 뭐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나올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조금 더 짚어본다라고 하면 기업들의 실적 악화에 대한 우려까지도 같이 한번 나오는 뭐 재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어요. 방송 앵커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내용인데 미국 CPI는 그동안 관심을 가졌지만 한국 CPI는 조금 생소하다라고 좀 그런 뉘앙스의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저도 같은 뜻에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 한국 CPI는 그동안 별로 주목을 안 했지라는 부분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지수가 우리나라 증시에 끼치는 영향보다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중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아무래도 국내 증시에 끼치는 영향이 더욱더 크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글로벌 증시에 영향이 발생을 할 것이고 그에 따른 영향들이 국내 증시로 유입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각을 아무래도 미국 증시, 중국 증시 이런 쪽으로 조금 더 글로벌한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이제 오히려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업종 상세에 대한 업종 차별화에 대한 내용에 조금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요. 1월 달에 증시가 조금 과열되는 양상이 있었고 2월 달에는 이제 그것에 비해서 어느 정도 조정하는 그런 게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결국 이제 2월 달에 주가를 조정시켰던 악재들이 서서히 이제 완화가 되는 시점이 3월 정도가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는 건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금리 동결에 대한 내용들도 있었고요. 중국의 회복 같은 경우도 중국의 이제 회복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고 결국에는 매크로 불확실성들이 완화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긴축에 대한 파도들 자체는 조금 더 거세질 가능성이 낮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업종별 흐름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체크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데 제가 핵심으로 묻는 것은 바로 정책입니다. 결국에 최근에 이야기가 자주 나왔었죠. 정책과 관련된 지원들이 나오고 있는 업종들이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AI도 있을 수 있고요. 2차 전지도 있을 수 있고요. 그것보다 조금 더 앞에 보았을 때는 저희 SMR 같은 것도 원자력 같은 것도 경우도 될 수가 있겠죠. 이런 이제 정책적인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시장의 흐름과 상관없이 조금 더 부각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위주로 조금 접근해보자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업종별로 좀 다르게 봐야 된다. 이번에 김영일 전문가님은요? 일단은 CPI가 예상치를 하회했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CPI가 집중을 못 받고 주목을 못 받는 게 결국에는 미국 CPI가 중요하거든요. 미국의 물가가 안정이 되어야지 이제 이 금리 인상 기조도 어느 정도 멈춰갈 수가 있을 거고 그럼 또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물가도 잡힐 수가 있는 부분이라 지금 현재는 이제 미국 CPI의 집중도가 좀 많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 주말간에 이제 이 라팔 보스티 총재 투표권은 없으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상당히 이 우호적인 발언, 비둘기적인 발언을 해줬잖아요. 3월에 빅스텝 없다. 베이비 스텝 할 거다. 그리고 이제 여름 정도 됐을 때 금리 인상 중단할 거다. 약간 이제 이러한 비둘기적인 발언을 해줬는데 이분이 원래 굉장히 좀 비둘기적인 그런 인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렇게 큰 이 주목도는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지만 어찌됐든 그래도 이 우호적인 발언, 비둘기적인 발언이 나왔다라는 부분으로 인해서 시장이 이제 상당히 좋은 이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그러면서 오늘 이제 이 정부에서 2차전지 규제를 완화한다라든지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호재들로 이제 겹치면서 2차전지 종목들이 또 주도주의 그런 이제 형태를 좀 띠고 있는데 일단 우리나라 CPI 물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체감은 저는 별로 안 되거든요.
공공요금도 지금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 그다음에 저희가 얼마 전에 애호박 얘기했었잖아요. 네. 저번 주에 그쵸. 애호박이 이제 하나에 3,900원 한다. 여러분들 알고 계셨어요? 네, 에어컨이 물가가 이렇게 비싼지? 장난 아닙니다. 네, 사실 맞아요. 식품 쪽은 물가가 매우 많이 올라가고 있고 그렇게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느끼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이제 물가가 이제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렇게 이제 체감을 다들 못하실 겁니다. 아무래도 이 물가가 내려간 부분에 큰 영향은 유가인 것 같아요. 이제 유가가 상당히 조금 많이 내려갔고 최근에 이제 반등이 나오나 싶었지만 또 이제 미국에서 비중이 풀다 보니까 이제 다시 한번 조정이 나왔고 그러면서 아마 이제 이번 달 물가도 어느 정도는 안정을 보일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럼 이제 결론적으로 유가가 많이 영향을 끼쳤다라고 하면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유가는 아직까지는 급등할 만한 요소가 많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중국 양해가 이번에 생각보다 경제 성장 목표치를 낮게 설정을 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원유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아직까지 CPI가 둔화가 나왔다라고 해가지고 완전히 이제 추세를 하향으로 잡는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이제 어려울 것 같고 공공요금도 더 올릴 겁니다. 정부에서 워낙에 이제 가파르게 올리기는 했는데 아직까지 더 올려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때문에 아마 공공요금도 올릴 여지 남아 있고 그다음에 유가도 올라간다라고 하면 물가는 또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너무 이제 안심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 그냥 CPI가 굉장히 좀 그래도 이번에는 유가 어느 정도 이제 기조 효과로 인해서 긍정적으로 나왔구나 정도로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시장에 훈풍이 부는 건 이보다는 조금 더 이제 주말에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약간은 덜어졌다라는 점. 그러면서 그로 인해서 이제 2차 전지 쪽이 또 이번 달에 워낙에 분위기를 잡고 가고 있고 정부에서도 지금 상당히 힘을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위기가 훈풍에 어느 정도 잘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발표된 소비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는 이 단순히 그 단면을 보기보다는 그 이면에서 우리가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두 분이 이렇게 의견을 주셨고요. 이제 저희 선수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게시판에서 저희 좀 전에 물가 얘기하다가 애호박 얘기가 나오니까 된장찌개가 땡기네 이렇게 해주셨어요. 점심 식사 다들 드셨죠? 혹시라도 못 드신 분들은 지금 간단하게 요기라도 하면서 저희와 함께 시장 좀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수들에 대한 이야기들 가끔 게시판에 보면 암호처럼 왔다 갔다 하는데 저도 처음에는 이게 무슨 얘기지 했는데 계속 보시면은 여러분들도 다 그 의미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선수 이야기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라운드 시작해보죠. 1라운드는 네이버 대 카카오입니다. 지금 후반전 들어서 이 선수들이 더 기운을 떨치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 양봉을 길게 만들어내면서 고점을 꾸준히 높여 나가고 있는 두 선수 네이버 대 카카오. 늘상 이 라이벌로 거론이 되는 두 선수여서 그 국면에 따라서 선호도가 조금씩 바뀌는 것 같거든요. 현재 상황에서는 어떤 선수가 좀 더 매력적일까요? 골라보겠습니다. 먼저 전문가님. 저는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그리고요. 네이버입니다. 네, 두 분 나란히 네이버를 골라주셨어요. 얼마 전에도 비슷하게 얘기가 나왔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네이버가 조금 더 우위인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저도 사실 네이버랑 카카오 나올 때마다 네이버를 계속 골랐었고 당분간 아마 네이버를 계속 고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나 오늘 상승은 저는 뭐 기업에 대한 부분이라기보다는 이제 금리 인상 우려감이 또 주말에 약간은 덜어졌다 보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는 건데 이게 완전히 이제 금리 인상 우려가 3월에 이제 빅스텝 안 할 거냐라고까지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번에 주말에 나왔었던 금리 인상 우려감이 덜어내진 거는 그래도 이제 연준 인사가 어느 정도는 그래도 비둘기적인 발언을 해주고 뭐 이런 부분에 의해서 반응을 한 건데 아직까지는 저는 이 빅스텝에 대한 부분들이 또 여전히 가능성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금리 인상 목표치를 올릴 수 있는 가능성도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번 주부터 이제 고용지표 발표되고 그러면서 이어서 이제 CPI 발표되고 PPI 발표되고 연속적으로 이제 경제지표가 발표가 될 텐데 아마 이 경제지표 발표할 때쯤 되면은 시장이 살짝의 보수적인 매매 태도를 좀 취하지 않을까. 저번 달에 워낙에 높은 이러한 이 수치들이 나왔고 모든 이제 경제 지표들이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는 눈치를 살짝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경제 지표가 만약에 이번 달까지도 높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시장이 또 다시 한번 빅스텝에 대한 우려감, 금리 인상 목표치를 또 올릴 것이다라는 이런 우려감들이 시장에 돌 것이라서 아마 최소한 눈치 보기 장세는 이번 주 정도에 한번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성장주 쪽에는 안 좋은 환경이 유지가 될 거고 오늘 네이버나 카카오는 성장주이기 때문에 주말에 금리 인상 우려감이 덜어진다라는 부분에 의해서
반응이 나온 것 같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완전히 찐 반등이냐라고 보기에는 조금 이제 힘들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이버나 카카오는 많이 떨어진 구간이기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혹은 성장성, 실적 개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네이버가 훨씬 더 압도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물론 최근에 카카오가 SM 인수권도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네. 지금 이제 여전히 좀 싸우는 와중에 있고, 지금 이제 제가 상황이 업데이트가 아직 안 됐는데 아직까지 싸우는 와중이잖아요. 그러면 싸우는 좀 와중인데 일단은 이수만 전 대표의 손을 법원 쪽에서 들어준 상태죠. 현재까지는. 그러면은 네. 이제 사실 이 엔터 인수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카카오가 워낙에 이제 엔터 쪽에서도 이제 좀 어느 정도 야욕을 드러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하이브 인수하면서 엔터 쪽의 시총 1위 한번 이제 우리가 차지해보자 약간 이러한 거였는데, 만약에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카카오가 지금 현재 자회사를 통해서 뭐 로카 모빌리티 등등 이제 여러 가지 뭐 인수를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고 있기는 하지만 당장의 눈앞에 단기적으로 나타날 만한 부분은 없는 것 같은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워낙에 검색 엔진이 좀 확고하고, 카카오도 물론 이제 챗GPT 사업 진행을 할 거지만 저는 조금 더 이제 네이버가 앞서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외에 뭐 포시마크라든지 뭐 그 다음에 그 외에 뭐 중고 거래 플랫폼 계속해서 확장 중에 있죠. 그 다음에 최근에 이 소설, 웹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확장을 해나가면서 할리우드 영화까지도 진출을 했죠. 네이버가 지금 사업 다각화를 하는 데 있어서는 저는 카카오보다는 그래도 훨씬 더 앞서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실적 또한 워낙에 이제 작년에 잘 나와줬기 때문에 저는 네이버와 카카오 중에 누가 더 실적이 좀 더 빠르게 올라올 거냐, 그리고 성장성을 보여줄 거냐라고 하면 저는 네이버에 손을 들어주고 싶거든요.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카카오보다는 네이버가 성장주라고 이제 했을 때 이 부분을 좀 제외를 하고 기업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네이버가 조금 더 단기적으로는 이 메리트가 있을 것 같고, 네. 다만 이제 오늘 두 종목의 상승은 성장주이기 때문에 반응이 나왔다라고 하면 당장 이제 이번 주부터 연속적으로 경제 지표들이 발표될 때에는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두 종목은 보수적인 관점으로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둘 중에서 고르라면 네이버기는 한데 그래도 현재 전체적인 경기 분위기를 고려했을 때 장기적으로 꾸준히 좀 들고 가기보다는 단기엔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네이버를 골라주셨는데 그 이유는 이 퍼포먼스를 숫자로 좀 더 빨리 보여줄 수 있는 선수가 아닐까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이우석 PB님은 네이버 어떤 이유에서 골라주셨죠? 네, 우선 저도 같은 이유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네이버나 카카오나 또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들이 조금 덜어졌기 때문에 시장에서 조금 더 관심을 받는 것이지, 아직까지 뭐가 근본적으로 해소된 부분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조금 포인트를 놓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얘기를 해볼 것은 뭐 사업성, 앞으로 어떤 사업이라든지 뭐 이런 걸 하느냐에 대한 것도 조금 정리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뭐 네이버 같은 경우는 네이버 쇼핑이 이제 뭐 조금 부각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말고 네이버 브랜드 스토어라는 것이 런칭이 됐거든요. 런칭이 된 상황이고 본격적인 서비스는 지금 아직까지 구독자 가입자를 모집하고 있는데요. 결국 이제 브랜드 스토어는 브랜드 스토어 안에 입점을 하게 되면 그 입점한 그 브랜드들에 대해 상품에 대해서 이제 브랜드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홍보를 해주는 서비스를 가지고 있고, 그에 따라서 구독을 통해서 수익성도 나올 것이고, 상대적으로 뭐 도착 보장 솔루션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수익도 나온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뭐 이에 반해서 이제 일단 그 카카오는 네이버는 결국은 전자상거래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더 메리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엔터라든지 이쪽으로 사업을 좀 더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막 카카오 한 가지 얘기를 해보자라고 하면은 뭐 헬스케어 사업을 뭐 연내에 이제 하겠다라고 했고, 당뇨 케어와 관련된 사업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지금 당장 이 일보다는 아직까지 시차가 조금 있는 일이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결국에 두 종목을 놓고 봤을 때 두 종목을 굳이 비교를 해보자면 뭐 아빠가 좋으냐 엄마가 좋으냐 뭐 이런 느낌이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좀 투자할 수 있는 메리트 자체가 네이버가 조금 더 크다라고 생각했고요. 거기에 한 가지 더 추가를 해보자면 뭐 네이버든 카카오든 둘 다 AI와 관련된 챗GPT와 관련 사업을 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상 놓고 봤을 때 네이버가 연구를 했던 기간도 조금 더 길고요. 그래서 한국어에 관련해서는 네이버 쪽이 이제 분석력, 해석력이 조금 더 높다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AI로 경쟁을 한다고 하더라도 뭐 미래의 경쟁에서도 카카오보다 네이버가 조금 더 앞서지 않을까 생각해서 오늘 네이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에 오늘장 이상은 월드컵 이 시간에 엄마냐 아빠냐 짬뽕이냐 짜장면이냐 이게 참 많이 나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 삼성 SDI냐 LG에너지솔루션이냐 그 가운데서 비슷한 고민을 했었는데 네이버 카카오도 역시나 영원한 라이벌이이니만큼 이런 의견 나왔습니다. 일단 두 분은 네이버를 골라주셨어요. 저희 게시판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유튜브 투표 결과입니다. 네이버 대 카카오. 네, 네이버가 압도적이죠. 거의 80% 정도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카카오 상당히 좀 잘하고 있는데요. 아쉽지만은 카카오 가격 전략을 세우면서 이 선수는 보내줘야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카카오 가격은 얼마까지 볼 수 있을까요? 카카오도 딱 다음 매물대 7만 원 안내드리겠습니다. 7만 원, 업사이드 10% 정도 있습니다. 지금 63,600원이거든요. 직전 고점 부근 7만 원, 이 매물대 부근까지만 보자. 이렇게 단기적으로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다음 라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라운드는 2차 전지입니다. 오늘 뜨겁죠. 이런 2차 전지 가운데서도 저희가 지난주에는 상신 EDP가 지난주 마지막 경기에서 MVP 차지했습니다. 지금도 잘 가고 있고요. 오늘은 삼진에린드 대 나라 M&D. 비슷한 듯 뭔가 좀 이름이 비슷한 것 같으면서 달라가지고 여러분들 선수 이야기 지금부터 좀 나눠볼게요. 이효석 PB님 어떤 쪽이세요? 나라 M&D입니다. 나라 M&D 그리고요. 저도 나라 M&D입니다. 두 분이 계속 동일하게 의견을 주세요. 장기, 중기, 단기적으로도 그러면 다 괜찮아서 두 분이 좀 이렇게 의견을 주시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효석 PB님부터 나라 M&D 어떤 매력이 있는 선수인가요? 네, 우선 나라 M&D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앞서서 말씀해 주셨는데 LG 에너지 솔루션과 관련이 있는 업체죠. 결국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의 핵심 배터리 공급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결국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해외에서나 국내에서나 어디서나 성과를 내게 되면 당연히 거기에 납품하고 수주하고 있는 나라 M&D 또한 크게 수혜를 볼 수 있다는 것이 큰 메리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 미국 완성차업체 포드랑 손잡고 터키 튀르키예에 이제 배터리 학자법인 설립을 한다든지 지금 규모를 넓혀가는 사업을 하고 있는 단계고요. 2차 전지가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거든요. 여전히 트렌디한 2차 전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최근에 AI, 로봇이 부각이 되면서 왠지 2차 전지가 상대적으로 이 트렌드에서 조금 더 주식시장의 트렌드에 조금 밀린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수익을 내고 있고 실적을 내고 있는 조금 더 실질적인 이제 상황에 더 놓여져 있는 종목 업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삼진 LNG도 충분히 좋은 회사고요. 최근에 또 나왔던 기사 중에 삼성 SDI가 5조짜리 이제 거래를 하면서 삼진 LNG가 그 원통형 배터리에 들어가는 뚜껑인 가스켓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 조금 더 부각받긴 했는데요. 오늘 제가 두 종목 중에서 선택을 조금 하게 된 이유는 삼진 LNG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승 이후에 매물대를 터치하고 힘을 못 받고 도로 이제 밀리는 그림이 보였고요. 나라 M&D 같은 경우에는 매물대 근처까지 가긴 했지만 돌파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삼진 LNG보다는 나라 M&D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살아있는 종목이다라는 차원에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라 M&D 골라주셨고요. 이번에는 전문가님은 어떤 이유에서죠? 일단 삼진 L&D는 삼성 SDI 향 이제 가스켓에 대해서 이제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나라 M&D 같은 경우에 LG 에너지 솔루션 향 이제 이 배터리 팩을 공급을 하고 있는 업체고, 두 기업 다 이제 이 양쪽 이 기업에 어느 정도 연관을 받으면서 부품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일단 삼성 SDI 이 향에 이제 영향을 받는 지금 현재 이 삼진 L&D 같은 경우에는 이 실질적으로 연관이 있기는 한데 그렇게 이제 사업이 지금 돈이 그렇게 많이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적자로 전환이 된 상태고 나라 M&D는 배터리 팩 공급을 하고 있는데 실적이 그래도 견조하게 좀 잘 나와주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지금 이제 이 두 기업이 어떤 상태냐면 삼성 SDI는 이번에 이 볼보가 이제 새롭게 또 삼성 SDI 공급 계약을 맺을 수가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호재로 좀 작용을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LG 에너지 솔루션은 최근에 포드하고 튀르키예 이제 합작법인 MOU 이제 체결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설립을 하게 되면 또 마찬가지로 이제 나라 M&D에는 어느 정도 수혜가 갈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같이 반응을 한 것 같은데, 그럼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 두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공급 계약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이제 단발성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무언가 지속성이 있어줘야 되고 그다음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삼진 L&D를 보면은 오늘 반응이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음봉이 좀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이 갭으로 크게 떠버리면서 사실 주가를 이제 접근할 수 있을 만한 구간을 안 주고 그냥 상승이 나와버리고 그다음에 오전에 상승 나온 다음에 일제히 다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흐름이거든요. 그러면은 삼진 L&D는 호재에 의해서 어느 정도 반응이 나오기는 했지만 이게 지속성이 있다기보다는 바로 이제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아마 지금 저 갭으로 떠 있는 구간을 바로 메꾸려고 떨어질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향후에 이제 다시 한번 삼성 SDI 이야기가 나올 때 반응이 나올 텐데 그러면은 그 반응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종목이 되는 거고 나라 M&E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승이 나오고 나서 이게 차익 실현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저는 이 힘을 어느 정도는 유지를 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수급이 그럼 좀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수급이 살아있기 때문에 혹시나 현재 눌린다라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할 수 있는 구간은 나라 M&E 같은 경우는 충분히 좀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인 실적에 대한 부분도 나라 M&E가 훨씬 앞서고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포드와 이제 새롭게 또 협력 관계를 맺었잖아요.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번 달이 저는 2차 전지의 날이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번 주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이제 매기가 이쪽으로 형성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정부 지원 정책도 2차 전지 쪽으로 다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번 달에 또 RMA, IRA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경제 지표들이 또 연달아서 발표가 될 텐데 경제 지표들에 의해서 눈치 보기 장세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수급이 형성되는 섹터에 돈이 더 몰릴 겁니다. 네. 그럼 아마 2차 전지 쪽이 또 이번 달에 완전히 조금 이끌어가는 그러한 주도 섹터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힘받은 종목들은 다시 한번 접근할 수 있을 만한 구간이 충분히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나라 M&E는 계속해서 바닥 잡다가 오늘 상당히 큰 거래량이 나와줬습니다. 앞서 있던 거래량들을 이겨내는 거래량이 나와주면서 차익 실현이 아직까지는 덜 나왔기 때문에 아마 눌림 구간이 나오게 되면 저는 단기 트레이딩 하는데 상당히 매력적일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물량이 다 나온 삼진 L&D보다는 나라 M&E가 조금 더 접근하는 데 있어서는 매력적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2차 전지 내에서도 유행이라는 게 있잖아요. 언제는 삼성 SDI 향, 언제는 LG 향, 언제는 SK 향 이렇게 주도하는 종목군들이 사실 요즘 같은 경우는 누가 뭐래도 삼성 SDI 향 왜냐면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이것을 증명하고 있고 오늘도 셀업체 가운데서 이 SDI가 가장 강한 움직임을 나타내는데 이번에 이 두 선수의 대결은 또 그게 아니란 말이죠.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도 삼성 SDI 쪽을 가장 주의 깊게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삼진 L&D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이 삼성 SDI 향으로 이제 가스켓 공급이 상당히 잘 이루어지고 있기는 한데 문제는 실적이 그렇게 잘 나오고 있지가 않다라는 거죠.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장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이 저는 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삼성 SD향으로 이제 매출이 발생하는 기업들 중에 앞으로 이제 꾸준히 이 관련해서 수익성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서 삼성 SDI의 어떤 공급 이슈가 나왔을 때 관련해서 또 이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이 충분히 또 매력적인 종목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삼진 L&D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렇게 또 실적이 잘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지속성을 가져간다라기보다는 아무래도 바로 차익 실현이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두 분이 나란히 나라 M&D를 골라주셨어요. 게시판 투표 결과도 확인하겠습니다. 두 선수의 대결 삼진 L&D 대 나라 M&D 두 선수의 2차 전지 대결입니다. 어찌 보면은 삼성 대 LG로도 좀 구분이 될 수 있을 텐데 이 두 선수 박빙의 대결을 펼쳤는데 결과적으로는 삼진 L&D가 여러분들의 조금 더 많은 성원을 받았습니다. 확실히 아마도 그러실 거예요. 요즘에 삼성 SDI 향 종목군들이 좋으니까 밸류 체인 쫙 놔두고 나서 여기 어떤 종목이 있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 두 분의 의견상으로는 실적도 한 번은 더 점검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나라 M&D 올라가고요. 삼진 L&D는 이우석 PB님이 가격 전략을 주세요. 이 선수 얼마까지 볼까요? 네, 우선 삼진 L&D는 이제 지금 전 고점 부분에서 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 고점이 작년 11월 14일에 있었던 3,650원인데요. 지금 내용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오버슈팅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3,800원 목표가 드리겠습니다. 지금 3,300원대고요. 3,800원 목표가로 설정이 됐습니다. 다음 라운드 넘어가 보죠. 저궤도 위성 이 부분도 아직 살아있는 재료입니다. 이와 관련된 인텔리안테크 대 AP위성의 대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량도 그렇고 근래 약간은 좀 후순위로 밀려져 있는 테마기는 하지만 차트 한번 보시죠. 알게 모르게 정말 꾸준히 잘 올라가고 있는 두 선수입니다. 골라보겠습니다. 먼저 이호석 PB님. 네, 인텔리안 테크입니다. 인텔리안 테크. 저도 인텔리안 테크입니다. 오, 두 분이 현재까지 입을 좀 잘 맞추고 계세요. 인텔리안 테크. 이호석 PB님, 어떤 점에서 좋아 보이세요? 네, 일단 인텔리안 테크 하면 저궤도 위성통신 분야에서 뭐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본업 자체는 이제 해상용 안테나를 만들던 업체였고요. 해상용 안테나에서 이제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 업체를 하고 있었었는데 이제 사업 방향이 저기로 바뀐 거죠. 사업 방향 자체가 이제 항공 저궤도 위성으로 좀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납품 업체가 원웹이고요. 원웹 같은 경우에 저궤도 위성 통신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겠죠. 그 이제 스페이스 X에 대한 얘기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다른 코너를 통해서도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원래 지금 언론에 나온 얘기만 놓고 얘기하면 1분기 중으로 스페이스 X가 국내 사업을 국내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것이고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올해 안에 이제 원회까지도 사업을 하겠다는 건데, 결국은 저궤도 위성 통신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관심 받을 수 있는 모멘텀들이 하나가 아니라 한 2개 정도 올해 안에 계속 나올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인텔리안 테크든 AP 위성이든 굉장히 좀 좋은 메리트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AP 위성 같은 경우에도 일단 이제 인텔리안 테크는 본격적인 성장기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멘트가 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AP 위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결국에 초소형 위성 체계 개발을 본격화하면서 시장에서 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결국에는 그 정찰 위성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저궤도에서 각자 궤도를 돌면서 뭐 이상징후가 있는지 확인하는 건데, 이것은 결국에는 저궤도 위성이 이미 충분히 보급된 이후에 있을 수 있는 사업이라는 거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판단을 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조금 더 현실에 가까운 모멘텀에 있는 인텔리안 테크가 더 투자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김영일 전문가님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텔리안 테크가 이제 실질적으로는 안테나 쪽에 이미 상당히 선두를 하고 있었던 기업이기 때문에 스타링크가 올해 2분기 정도에 국내 진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원랩 같은 경우에는 4분기 정도에 진출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 국내에서 또 가장 이 안테나 관련해서는 점유율을 선도하고 있는 기업이 인텔리안 테크이기 때문에 국내 진출한다라고 했을 때 인텔리안 테크 안테나 갖다 쓰겠죠. 왜냐하면 저궤도 위성을 연결을 하려면 스타링크도 안테나를 달아가지고 통신 장비 연결을 해서 저궤도 위성에서 이게 통신을 받아와야지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안테나 설치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빠르게 수혜를 볼 수 있는 쪽은 안테나 쪽이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스타링크가 이제 국내 진출을 하게 되면은 B2C보다는 B2B 쪽으로 이제 뭐 선박이라든지 혹은 뭐 비행기 이러한 쪽에다가 이제 서비스를 실시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해외에서는 이미 서비스를 어느 정도 실시를 하고 있죠. 때문에 아마 국내에 진출을 하게 되면 가장 직접적인 수혜주는 인텔리안 테크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이미 또 관련해서 실적 성장이 사실 꾸준하게 이루어졌었던 그러한 기업이에요. 네.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스페이스 X에 대해서 사실 시장에 꾸준하게 좀 이 반응이 있어 왔는데, 인텔리안 테크는 그렇게 크게 반응이 나오지 않았지만 꾸준하게 쭉 이제 추세를 타고 올라가고 있잖아요. 모양새로 보면은 실적이 좋은 약간의 우상향 장기 투자 종목 같은 느낌이고, AP 위성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그러한 느낌보다는 테마를 좀 탄 약간 이제 이러한 느낌이잖아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 저도 되게 이호석 PB님 말씀 중에 이제 동감을 하는 게, AP 위성이 결론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 저궤도 위성 사업이 자리를 잡고 나서 그때부터 다시 한번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이 되지, 당장에 이 국내에 스타링크나 원랩이 진출을 한다라고 해서 바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이 국내에 스타링크가 좀 있으면 이제 진출을 한다라고 하면 아마 인텔리안 테크가 또 바로 어느 정도는 안정적인 상승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향후에 실질적으로 또 원웹 쪽에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서 원웹 또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위성들 또 이제 쏘아 보내고 그러면서 안테나 수요가 또 증가할 것이다. 약간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AP 위성보다는 인텔리안 테크가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관련된 이슈에서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AP 위성은 이미 이제 약간의 테마단 성격으로 움직였잖아요. 그러면은 스타링크 진출할 때나 혹은 이제 원넷 진출할 때 또 같이 움직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미 약간의 테마성의 성격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이 종목은 길게 가져간다라기보다는 그때 이슈 나왔을 때
그때그때 그냥 단기적으로 움직임을 보이는 그런 이제 종목으로 접근을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AP위성은 이미 상승이 강하게 나왔고 차익 실현을 좀 염두를 해야 되는 구간인 것 같고요. 인텔리안테크는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오기는 했지만 모아간다라고 하면 충분히 또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서 지금 당장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안정성은 인텔리안테크가 훨씬 뛰어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저궤도 위성 아직 진출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간중간 시장에서 이슈가 주목을 받는데요. 이우석 PB님, 지금 저궤도 위성의 효용성은 확인이 좀 된 건가요? 지금 게시판에도 보니까 실내에서는 터지나요? 이렇게 해서 질문을 올려주고는 계시는데 사실 이것이 B2C가 아니라 B2B 쪽에 조금 더 활용되지 않을까라는 시각들이 있기는 합니다. 이것이 과연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나느냐 아니면은 우리가 뭐 로봇이나 AI처럼 좀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좀 봐야 될 테마가 될 것인가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해당이 좀 안 되는 상황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나라도 땅도 작고요. 그래서 통신망이 충분히 설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5G가 안 터진다고 하는 음영적이 존재하긴 하지만 대부분의 지역에서 통신이 원활하게 사용이 되거든요. 실제로 스타링크 같은 경우에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통신망 대비했을 때는 속도가 조금 느리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개인들이 스타링크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은 또 활용도가 좀 낮을 것 같고요. 또 이제 구독료 자체도 비싸기 때문에 굳이 메리트가 없다라고 할 수 있는데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B2C가 아니라 B2B 기업향으로는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대표적으로 뭐 산간 오지에 만약에 뭐 직원들이 파견가 있다든지 했을 때 통신망이 필요하다라면 스타링크를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 외에 지금 가장 많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스타링크의 통신망을 통해서 이제 정보를 교류를 하면서 자율주행에 활용할 것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활용 단계는 굉장히 무궁무진하다고 판단되고 그렇지만 단점이라고 하면은 뭐 실효성이라고 했을 때 상대적으로 저희가 지금 사용하는 통신망 서비스에 비해서는 속도가 느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결 두 분이 의견을 모아서 인텔리안테크를 꼽아주셨는데요. 투표 결과도 확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네, 통했습니다. 인텔리안테크가 큰 차이로 AP위성을 이겼는데요. 다음 라운드 진출합니다. AP위성 가격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깎아지는 듯한 절벽 하나를 만들어내고 있는 AP위성 가격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일단은 웬만하면 보유자 영역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23,000원 안내드리겠습니다. 23,000원 업사이드 크지는 않습니다. 현재 주가 21,150원입니다. 23,000원 정도까지만 보시기를 보유자의 영역이다. 이렇게 투자 의견 전해드립니다. 4라운드 넘어가겠습니다. 4라운드는요, 또 핫한 종목군이죠. 리튬 관련해서 포스코 엠텍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항하는 EN 플러스 두 선수의 대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전문가님 골라주세요. 포스코 엠텍 고르겠습니다. 포스코 엠텍 그리고요. 포스코 엠텍입니다. 네, 오늘 기록이 나오네요. 두 분이 이렇게 통한 적이 없는데 오래 하다 보면 닮아가나 봅니다. 두 분 이렇게 4라운드까지 모두 동일한 의견을 주셨는데 포스코 엠텍이 더 낫다라고 보시는 이유 알려주세요, 전문가님. 사실 두 종목 다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포스코 엠텍이 리튬으로 해가지고 이제 염호로 엮여서 가는 건데 네. 사실 이 원래 하는 업이 철강 포장하는 쪽이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염호와는 그렇게 이제 관련이 없고 실질적으로 이 염호 쪽은 포스코 홀딩스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시장이 포스코 엠텍을 염호 쪽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제 이 2차전지 강세가 나오고 그러면서 리튬 쪽에 또 다시 한번 집중이 되다 보니까 포스코 엠텍이 엄청나게 강세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EN 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소방 기구 쪽을 이제 또 사업을 하던 그러한 업체였거든요. 그래서 적자가 이쪽으로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롭게 이쪽으로 이제 넘어와가지고 이번에 또 2차전지 관련 단열 소재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온 건데 사실 이제서야 좀 성장을 하고 있고 제가 조금 더 이제 알아봤더니 2차전지 쪽에 사업하고 있는 이제 사업부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업부 인원 자체도 얼마 되지 않았다라고 제가 파악을 하고 있었거든요, 예전에. 네. 그래가지고 EN 플러스는 실질적으로 이제 실적이 안 나오고 이제 새롭게 이제 신사업을 하고 있는 와중인 건데 여러 가지 또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는 그때마다 그냥 급등이 나오는 그런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여기서 성장성을 본다라기보다는 이제 이 기업이 실질적으로 2차전지 쪽으로 정말 실적이 나오는가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그러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EM 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포스코 엔텍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그렇게 선호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EM 플러스는 당장에 이제 실적도 그렇게 잘 나오고 있지도 않고 오늘의 상승이 2차 전지 시장이 이제 2차 전지가 시장에서 굉장히 좀 잘 가는데 관련해서 이제 이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는 반응이 나온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살짝의 단기적인 반응은 더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큰 상승은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포스코엠텍은 그래도 오늘 리튬 관련해서는 대장으로 움직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강한 흐름 나와주고 있고 그러면서 이전 매물대까지 다 소화를 해줬기 때문에 이 정도의 힘이다라고 하면 저는 2차 전지 쪽이 그래도 이번 달에 더 돌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전고점까지는 그래도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포스코엠텍이 힘이 강하기 때문에 골랐습니다. 두 선수가 차트가 완전히 다르네요. 그래서 김영일 전문가는 선수 자체적으로 봤을 때 매력도는 좀 떨어지는데 기술적으로 접근을 한번 해봤고요. 이호석 PB님은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네, 우선 저도 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두 종목 다 저한테 그렇게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종목은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둘 종목 중에서 선택을 한다라고 하면 선택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았거든요. 뭐 이 포스코엠텍을 선택한 이유는 뭐 포스코엠텍, 뭐 EM 플러스 둘 다 리튬 관련주로 시장에서 많이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이고요. 뭐 포스코가 이제 포스코에서 이제 리튬 관련된 염호 관련된 사업을 하게 되면서 뭐 포스코엠텍이 연관되는 사업이 있을 것이다라는 이제 이런 관점에서 시장에서 조금 부각을 받고 있는 종목이잖아요. 그렇게 친다라고 하면은 이게 실질적으로 리튬 관련주로서의 괴리감이 조금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보았을 때 실적이라는 부분을 좀 보게 되더라고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철강 포장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4분기에는 조금 실적이 부진하긴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좀 완만하게 실적 개선된다는 게 뭐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대적으로 EM 플러스는 그에 비해서는 실적이 상대적으로는 조금 더 부족했다라고 좀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EM 플러스는 이번에 이제 방열 실리콘 폼을 이제 납품을 하겠다. 2.3톤 규모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들이 새로운 모멘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오늘 지금 이제 이 모멘텀의 힘이라는 것은 차트에서 조금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EM 플러스 같은 경우에 생각보다 이 내용 굉장히 좋은 내용처럼 보이지만 생각보다 시세가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이제 저쪽이죠. 포스코엠텍이 시세가 더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차트로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포스코엠텍은 전 고점까지 상승을 하면서 오늘 굉장히 시세가 많이 나오고 있고 전 고점을 내일이라든지 벗겨낼 수 있는 기회로 다가가고 있고요. EM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바닥에서 한 121선 이게 저항선이죠. 저항선까지를 돌파를 하려고 시도를 하다가 오늘 다소 밀리는 약한 모습 보인다는 건 좀 생각하면 두 종목 중에서 선택을 하라고 하면 포스코엠텍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는 선택에 이어서 이유까지도 거의 닮아갑니다. 두 분이 나란히 포스코엠텍 골라주셨고요. 투표 결과 확인하겠습니다. 게시판에서 투표 진행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번에도 동일하게 갑니다. 포스코엠텍 오늘은 대진이 좀 쉬운 경기가 되고 있습니다. 근소한 차이가 많이 나오진 않고 대체적으로 쉽게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데요. 그러면 EM 플러스 가격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알려주세요. EM 플러스 4,650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4,385원입니다. 역시나 제한적인 업사이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4강 대진 보겠습니다. 4강부터는 속도를 조금 더 내서 선수들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4강 1라운드 네이버, 나라 M&D, 2라운드는 인텔리언테크, 포스코엠텍입니다. 네이버와 나라 M&D, 이번에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이 될 것인가. 워낙에 또 나라 M&D는 네임드 선수는 아니지만 2007라는 핫한 영역에 발을 담그고 있어서 이번 대결 어떻게 될까요? 골라보겠습니다. 이호석 PB님? 네, 나라 M&D입니다. 나라 M&D. 저도 나라 M&D입니다. 오, 역시나 2차 전지인가요? 이호석 PB님 먼저 설명해 주세요. 네, 우선 나라 M&D가 이제 아무래도 시장에서 조금 더 부각받는 쪽이 2차 전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베이비 스텝이라고 한들 아직까지 완료되지 않았다는 점 생각해 보면 그런 성장주보다는 상대적으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조금 더 부각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실제로 나라 M&D 같은 경우에 배터리 팩,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 팩을 납품을 하고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글로벌하게 사업을 잘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추가적인 상승 요인도 충분히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님은요? 일단은 이번 달에는 2차 전지 쪽이 저는 훨씬 더 앞설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 성장주에 속해 있는 네이버는 아직까지 그렇게 메리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투자 아이디어를 한번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이번에 RMA 발표되고 IRA 가이던스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배터리 셀 3사가
투자하기 위해서 아껴놨었던 부분들을 투자를 하기 시작을 하면 이제 부품사들이 또 관련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나라 M&D 같은 기업들이 또 많이 튀어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을 지금 이제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비단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뿐만 아니라 삼성 SDI도 그렇고, 최근에 SK 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이 쓴 고비를 마시기는 했지만 어찌됐든 다시 한번 또 이 사업적인 부분들을 눌려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관련해서 배터리 셀 3사도 3사지만 관련해서 이제 벤더사들이 또 상당히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때문에 이번 달에는 그렇게 이제 이 배터리셀 3사가 어느 쪽에 이제 투자를 하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이 어딘지 한번 투자 아이디어를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이버와 나라 M&D는 기업적인 부분보다는 지금 현재 시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2차전지 쪽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나라 M&D를 골랐습니다. 네, 두 분 분위기를 좀 봐주셨는데요. 보겠습니다. 투표 결과 확인해 보시죠. 네이버 대 나라 M&D. 오, 이번에 처음으로 엇갈렸어요. 여러분들은 네이버를 골라주셨습니다. 아무래도 2차 전지기는 하지만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셨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인지도에서 밀렸습니다. 나라 M&D. 하지만 두 분이 골라주셔서 결승전에는 나라 M&D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는 이호석 PP님이 가격 전략 세워주실까요? 네, 우선 네이버는 이제 당연히 무거운 종목이다 보니까 상승하는 시간은 좀 걸릴 겁니다. 목표가 23만 원 놓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이버 가격 전략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4강의 2라운드 넘어가 보시죠. 인텔리안테크 대 포스코 엠텍 두 선수의 대결 시작합니다. 전문가님, 인텔리안테크 보겠습니다. 인텔리안테크 그리고요. 네, 인텔리안테크입니다. 네, 이호석 PB님 또 신기하신가 봐요. 이렇게 마음이 맞는 거 있어서. 먼저 전문가님이 알려주세요. 포스코엠텍은 말씀드렸듯이 리튬 관련해서 이제 움직이기는 하는데 워낙에 대응하기 어려운 종목이라 지금은 이제 보유자 영역으로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인텔리안테크는 아마 스페이스X 관련해서는 2분기까지 꾸준하게 좀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눌리는 구간에 한번 모아가는 전략 취해보시면 충분히 또 수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호석 PB님은요? 네, 저도 인텔리안테크 관련해서 포스코 엠텍보다 낫다라고 그냥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리튬이라는 사업을 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좀 그 부분에서 정확한 내용이 아직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항공우주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스타링크라든지 원액과 관련된 모멘텀이 나올 거라서 그 부분에서 기대하시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두 분이 이렇게 골라주셨어요. 인텔리안테크 결승전 올라갑니다. 투표 결과도 확인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투표 결과 인텔리안테크와 포스코 엠텍 투표 대결이 있었고요. 그 결과는 인텔리안테크가 좀 더 높습니다. 78%의 지지받았습니다. 그러면 포스코 엠텍 가격 전략 전문가님 세워주시죠. 네, 포스코엠텍은 딱 전고 좀 넘는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1,750원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엔 여러분들의 차례입니다. 결승전 대진 확인해 보시죠. 결승전 대진까지는 두 분이 만들어 주시는 거고요. 우승 선수는 여러분들이 선택해 주시는 겁니다. 나라 M&D 대 인텔리안테크, 2차 전지대 저궤도 위성, 2차 전지대 우주항공, 이렇게 봐야 될까요? 차트는 일단 두 선수 모두 다 위쪽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과연 대기권을 넘어 성층권까지 이제 오름세를 나타낼 수 있는 선수들은 누가 있을지 두 선수 가운데 오늘 우승 선수 골라보겠습니다. 두 분이 살짝 거들어 주세요. 이호석 PB님? 네, 나라 M&D입니다. 나라 M&D 그리고요. 저도 나라엠입니다. 역시 이 대세는 2차 전지인가요? 이호석 PB님 왜 그런가요? 네, 우선 두 종목 비교를 해보았을 때요, 결국은 시세의 강함에 대해서 조금 더 주목을 했습니다. 두 종목 다 지금 월봉, 주봉상으로 보면 전고점 부근에는 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시세가 강한 종목이 전고점을 벗겨낼 확률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나라 M&D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시세의 에너지 이런 부분 봐주셨고요. 전문가님은요? 나라 M&D가 이번 달에 가장 나와줬어야 될 좋은 그림을 나타내줬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배터리셀 3사의 투자에 대해서 부품사들이 주목을 받고 그러면서 상당히 큰 상승이 나와준 건데, 저는 이번 달에 이런 그림이 나오는 종목들이 가장 순환이 잘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소형주들 강세장 나와주는 상태에서 2차전지 관련돼서 이제 이 벤더사들이 상승이 나오는 그림이 이번 달에는 아마 많이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나라 M&D의 이러한 그림들이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을 한번 지켜보시면은 3월 달엔 또 수익이 잘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분위기 잘 타서 굉장한 저력을 보여준 나라 M&D 두 분이 의견을 모아주셨어요. 웬일인가요? 두 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 곳을 바라보면서 잘 달려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선택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늘의 우승 선수 발표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8명의 선수들 열심히 좀 대결을 펼쳐왔고요. 결승전 치렀습니다. 나라 M&D 이견 없이 오늘의 우승컵을 거머쥡니다. 나라 M&D 오늘의 우승 차지했습니다. 쟁쟁한 선수들 많았는데요. 확실히 2차 전지는 대세인가 봅니다. 역시는 역시고 2차 전지는 2차 전지네요. 나라 M&D 지금 8,56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우석 PB님, 나라 M&D 목표가 얼마 정도까지 잡으세요? 네, 나라 M&D 목표가 10,000원 잡았습니다. 네. 네, 10,000원이요. 전문가님은요? 네. 저는 9,100원입니다. 9,100원. 10,000원 잡아주신 이유 좀 들어볼게요, 이우석 PB님. 네, 나라 M&D 지금 시세가 나온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하다고 생각했고요. 아마 9,100원 정도가 이제 121선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세가 수급을 생각해 본다면은 여기 121선을 돌파한다라고 하면 그 다음 매물대인 10,000원까지도 내다볼 수 있을 것 같아서 10,000원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아쉽게 여기까지 좀 올라오게 된 선수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눠볼게요. 인텔리안테크는 어떻게 가격 전략 세울까요, 전문가님? 인텔리안테크는 9만 원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인텔리안테크 이 선수 지금은 85,900원이니까 9만 원 정도까지 보자 의견 주셨는데요. 오늘 수고해주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어떤 선수는 잠깐만 기용을 하고 어떤 선수는 여러분들의 전 경기를 함께하고 싶을 만큼 장기적으로 보는 선수도 있을 겁니다. 두 분의 다양한 시각을 모두 다 참고하신다면 더욱더 성공적인 여러분들만의 경기 만들어 나가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내일은 어떤 선수들의 이야기가 나올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